네, 오늘은 신한테 제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신한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올라와서요. 저 사실 신한대학교 결과는 사실 처음 봐요. 이제 논술 전형으로 이제 저는 주로 쓰는 학교들이랑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약수령 논술은 주로 보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수원대라든지 을지대도 그렇고 약수령 논술 있을 때도 그렇고 잘 안 봤던 학교였는데, 저랑 같이 이제 수업한 학생 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신한대학교 너 논술할 거면 신한대학교 또 써라 뭐 이렇게 하셨나봐요. 그래서 신한대학교는 어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신한대학교는 어떤 학과가 있고 학생부 컷이 어떻게 되고 논술은 컷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고자 네 켜보게 되었어요. 네, 수시 모집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학생부 이거는 이제 최종 커트라인인 것 같고요. 그죠? 등급이 이렇게 3점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는 간호학과 치의생 이쪽 여기 특수학과들은 다 높더라고요. 네, 높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모든 대학교에 다 있는 학과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학과들은 높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간호학과를 쓴 친구들은 간호학과만 또 쓰니까 또 다른 데에 합격하면은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더 선호했던 집에서 가까운 대학교 가면은 빠지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커트라인도 2등급 컷이더라 라는 거 이제 볼 수 있고, 그 외에 학교 딱과들은 4등급 때 뭐 뜨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 이제 교과 전형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네, 간호학과는 1대까지 있다. 네, 간호학과가 확실히 목표인 친구들, 직업으로도까지 이제 목표 의식이 뚜렷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간호학과 다 쓰니까, 그래서 여기는 안정으로 써서 1대까지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6.5였고, 네, 교과 경쟁률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뭐 60명 경쟁률이, 접수 60명이었는데 예비가 23이면은 원래 10명 합격하고 23번까지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더 낮아졌겠다. 근데 이제 저는 처음 보는 거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까지는 사실 안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제 추가로 이렇게 교과로 빠지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3등급 때 친구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근데 네, 이전에도 계속 평균이 이때였다면 친구들이 교과로 확실히 쓰기에는 네,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빠지는 인원이 많아도 경쟁률이 줄어들긴 하지만, 네, 이거는 뭐 몇 명 안 남고 다 갔네요. 32명까지 갔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셔가지고, 그래서 특수학과에서도 인원이 계속 어쨌든 빠지니까 몇 년치를 이제 쭉 살펴보셔서 네, 어느 정도 학생들이 쭉쭉 빠지는지, 그러면 여기는 실제 경쟁률이 네, 뭐 추가 합격이니까 실제 경쟁률 개념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합까지 했을 때는 경쟁률이 계속 몇 점대까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라는 거 조금 더 낮춰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뭐 유리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낮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빠지는 인원이 꾸준히 있어서, 그래서 추가 합격 인원까지 했을 때의 경쟁률이 한 자릿대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는 실기 우수자 전형인 것 같고, 여기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이게 이제 일반 학생들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학종은 확실히 더 높고 네, 방사선 학과라든지 여기는 완전 치솟았다. 치솟았다. 그죠? 네, 이거는 뭐 예비가 있어도 우리가 경쟁률을 봤을 때 특별히 고려할 여지가 없고 근데 학종으로 봤을 때는 그 숫자들이 다 조금 네, 제가 보는 친구들이 익숙한 친구들 숫자들이 나온 것 같고 커트라인은 5, 6까지도 나오더라라는 거. 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럼 봤을 때 지금 뭐 4점 중반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4점 중반이 평균이라고 하면은 논술 전형을 쓸 때는 합격 평균이 몇 점이 될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학종을 쓰는데 학종이 있다 보고선 이야기를 합시다. 네, 논술 전형 물론 이제 학과가 조금 보니까 겹치지 않는 학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계공학이 여기 없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 융합과는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간호 전자가 없고 간호는 있고 그죠? 경영대 사회과학 자율전공 이거는 똑같이 겹치고 기계공학만 좀 별도인가? 그런가 보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종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졌어요. 그죠? 학종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졌고 치위생은 20대 1, 치공 10대 1, 치공은 없어졌구나. 네, 낮아졌다. 네, 내신 커트라인이니까 뭐 평균으로 가면은 평균은 지금 위에서 학종 좀 전에 보고 온 거랑 크게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네. 간호학과는 뭐 3점대, 치위생 3.91인데 여기는 간호학과 3.89, 치위생 4.87, 3.89, 4.87. 네. 오히려 학생부 여기 그 논술 전형이 내신이 더 높았다. 근데 뭐 생기부가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죠? 논술로 나는 더 자신 있어서 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여기 학생부 100점 만점에서 원점수 100점 만점에서 보면은 이제 4등급, 3등급 점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논술로 그냥 사실상 합격하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보고서 조금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지금 친한대학교 봤더니 학종으로 4.5대 친구들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논술을 봐도 4.5네.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논술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학종으로도 도전해 볼 수 있고 시험으로도 도전해 볼 수 있는데 둘 중에 이제 신한대를 논술로 도전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관점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제 논술을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4에서 6등급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시카드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안정적점으로 이제 쓰실 거잖아요. 교과 학종으로 도전을 해볼 건데 그러면 한 개, 두 개 정도를 논술 전형으로 최저를 안 맞추는 걸로 쓴다라고 하면 네, 수능 다들 싫어해서 최저 없는 거를 다들 선호하니까 그러면 논술 전형으로 도전을 한다면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성적의 불리함을 뛰어넘어서 내신을 거의 보지 않고 내신 만약에 점수가 낮아서 논술로만 뽑는 대학교로 상향 지원을 하는 전략으로 수시카드 쓰는 거를 이야기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 여기 쓰는 친구들이 이제 뭐 경영대학이면 4.3, 4.6군데 4.3, 4.6군데 4.3 단순 내신 성적만 보면은 학종이 더 낮아요. 그리고 15, 17, 15, 17 경쟁률은 또 여기가 낮네요. 근데 경쟁률 숫자 차이가 뭐 2, 5가 크다라고 하면 클 수도 있고 뭐 작다면 또 작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크게 두드러진 뭐 유불리를 말할 수 있는 수치 차이가 크게 안 나는 지금 상태이지 않는가. 논술이랑 지금 학종을 봤을 때 여기 학교를 기준으로 학종이랑 논술을 봤을 때 내신 등급이 차이가 비슷하지 않나. 경쟁률도 두드러진 차이가 안 나지 않나. 간호학과는 차이가 나죠. 50에서 36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인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차이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내가 왜 쓰느냐.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종 교과로도 쓰고 그럼 논술로도 여기 써봐. 그 논술로도 쓰는 커트라인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제 주변 상담 기준입니다. 다 약수령 논술을 말씀을 해주시고 학교에서도 약수령 모의 논술은 안내도 해주고 시험도 이제 신청해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약수령 논술로 지금 요런 약수령 논술 대학이 늘어났는데 약수령 논술로 대부분 5, 6등급 친구들한테 너 서울권 도전해봐. 상명대 도전해봐.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잘 안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국민대 이번 신설됐는데 최저까지 그러면 너 정시 때까지 공부해가지고 어차피 약수령 논술 공부하는 김에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영어 한 과목 더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최저 맞춰가지고 인서울로 마지막 도전을 한번 해봐. 교과 학종으로 안정을 쓰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논술도 그 등급대 학종도 그 등급대 약간 그런 뉘앙스로 같은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 맞춘 상향 내신 성적에 맞춰서 이제 논술 대학도 똑같은 대학을 쓰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담임선생님과 같은 의견이신지 아니면 저랑 조금 생각이 방향성이 같으신지 저는 그게 이제 조금 궁금하고 상담했을 때 논술을 약수령 논술 말고 인문 논술이라든지 수리 논술을 대부분 안 하려는 걸 봐서는 학생들이 익숙한 거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익숙한 거 선택할 때 요것들을 요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서 내가 논술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하는 갈아넣는 내 시간을 갈아넣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지 나는 여기 신한대학교의 어떤 특수 학과를 가기 위해서 학종으로도 쓰고 논술로도 도전할 거야. 가능성을 더 열어서 할 거야. 다른 데 간호학과는 내신 컷이 높아서 학종이 안 될 것 같아. 논술로도 경쟁률이 더 높아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목적이면 써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경영, 사회 이쪽 계열 네, 기계 이쪽 계열 만약에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모든 대학교에 대부분 있을 학과에 도전을 하는데 학종으로도 논술로도 같은 학교 같은 등급대로 지원을 하는 것은 의미가 네, 논술 따로 준비하고 공부하는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제발 고려를 해가지고 입시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영어 공부하기 싫다고 논술 전형으로 최저 없는 대학으로 이렇게 꼭 선택하는 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밑에 정원의 전형이니까 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4에서 6등급 친구들이 쓰는 대학은 분명히 학종도 있고 교과도 있는데 학종 교과는 조금 내신 등급이 그 학교에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논술 전형이 있을 경우에 학종과 논술이 차이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얼마나 있겠는가 경쟁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추합에서는 봤을 때 예비까지 뽑는 거 봤을 때 어떤 게 유불리하겠는가 나는 이 학과를 꼭 가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원서를 같은 학교에 넣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논술로 이 대학을 쓰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좀 그런가 합격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 논술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고 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학종 말고 하나 더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인가 요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이 다 논술 얘기하니까 약수령 논술 노래를 불러서 따라서 약수령 논술 쓰는 거 말고요. 그죠? 내가 쓰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고민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약수령 논술 학원도 많고 자료도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고 인강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인문 논술, 수리 논술 같은 경우도 제가 늘 말하지만 EBS에서도 그 우리 아닙니다. 뭐 그건 또 여기 학교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신한대를 보면은 학종이랑 논술 전형이랑 내신을 봤을 때, 경쟁률을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성적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논술 학종을 똑같은 거를 쓰라고 혹시 이야기를 듣거나 한다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방향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를 잠시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도 이제 하는 수원대라든지 강남대라든지 거기도 우리가 학종이랑 학종에서 또 추가 합격으로 빠지면 얼마나 경쟁률이 되는지,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실질적인 그 점수 커트라인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